안녕하세요. 히스코리언입니다. 오늘은 미아리 텍사스에 이어 또 하나의 유명한 서울 집창촌 이야기입니다. 바로 청량리 588입니다. 먼저 청량리부터 알아볼까요? 맑고 서늘한 마을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조선시대 이곳에는 청량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그 절 주변의 숲과 샘물이 무더운 여름에도 시원한 기운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을을 청량리라고 불렀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죠. 하지만 이 아름다운 이름 뒤에 588이라는 숫자가 붙으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청량리 588. 이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설 전농동 588번지. 가장 유력한 설입니다. 이 집창촌이 위치한 곳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588번지 일대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청량리역의 집원 주소는 전농동 588-1번지입니다. 집창촌은 바로 그 옆 588번지 일대에 밀집해 있었죠. 그러니까 청량리는 청량리역 때문에 붙은 이름이고 588은 집원 주소에서 나온 숫자였던 겁니다. 또 다른 설이 있습니다. 예전에 588번 시내버스가 이곳을 지나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설은 사실이 아닙니다. 588번 버스는 이곳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입소문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1980년대, 90년대 사람들이 588번 버스 타고 청량리 가자는 식의 농담이 유행했는데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학계에서도 정확한 유래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1962년 이곳에 집창촌이 생긴 이후 누군가의 입과 입을 통해 588이라는 명칭이 굳어졌다는 것뿐입니다. 아마도 전농동 588번지가 가장 유력한 설이지만 100%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실제 집창촌이 위치한 곳은 전농이동 620, 622에서 624번지 일대였다는 겁니다. 588번지가 아니라 620번대였던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 588이라고 불렀습니다. 숫자인데도 588 대신 588이라고 불렀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청량리역이 588-1번지였고 집창촌이 그 바로 옆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편의상 588로 통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청량리 588은 한국에서 매우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미아리 텍사스는 텍사스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천호동도 텍사스였죠. 하지만 청량리는 그냥 숫자입니다. 588. 마치 암호처럼 숫자로만 불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사람들이 이곳을 언급하기조차 부끄러워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정식 이름을 붙이기는 싫고 그렇다고 안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숫자로 불렀던 것 아닐까요? 야 588 가자. 이 한마디면 모두가 어디인지 알았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죠.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정부는 서울을 국제도시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죠. 그래서 집창촌들을 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정화의 방법이 기가 막혔습니다. 집창촌을 없애는 게 아니라 안 보이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정부는 청량리 588을 유리방으로 개조했습니다. 유리방이란 커다란 유리 쇼윈도우. 그 안에 여성들이 서 있음. 손님들은 유리 너머로 여성을 선택. 뒤쪽 문으로 들어가 이를 봄. 마치 상품을 진열하듯 여성들을 유리 너머에 전시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거리가 깨끗해 보이지 않겠어? 정부의 논리였습니다. 여성들의 인권? 그런 건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유리방 시스템이 도입된 후 청량리 588은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올림픽 특수와 유리방이 맞물려 엄청난 손님이 몰려들었죠.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 청량리 588은 서울에서 가장 큰 집창촌이었습니다. 청량리 588은 얼마나 컸을까요? 중앙선 쌍굴 다리를 지나자마자 나오는 지역부터 세로로 현대자동차 청량리 지점까지 가로로 롯데플라자까지 거의 한 블록이 통으로 집창촌이었습니다. 대로변의 빌딩과 병원에서 조금만 골목으로 들어가면 바로 유리방들이 즐비했습니다. 좁은 골목을 따라 유리방들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경동시장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큰 농수산물 시장이죠. 그래서 악취가 심했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쓰레기 냄새가 뒤섞인 골목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청량리역에서 나오면 이상한 아줌마들이 서성거렸습니다. 총각 놀다가 쉬다가 일몰 후면 이 아줌마들이 나타나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았습니다.
보통 옷차림이 수수하고 키가 작은 아줌마가 다가오면 10중 8구 호객꾼이었습니다. 이런 우픈 얘기도 있습니다. 한 남자가 아줌마의 말을 듣고 따라갔습니다. 이쁜 아가씨 있어요. 남자는 불 꺼진 방에서 기다렸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그런데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아까 자기를 데려온 바로 그 아줌마였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돌 정도로 청량리 588은 악명 높았습니다. 유리방 안을 들여다보면 여성들이 서 있었습니다.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유리 너머로 손님들을 기다렸죠. 좌우로는 넓지만 앞뒤로는 좁은 쇼윈도우. 속칭 벌집 구조였습니다. 유리 뒤쪽에는 문이 있었고 그 문으로 들어가면 좌우로 방들이 나왔습니다. 한 명의 여성이 선택되면 문이 열리고 그 여성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성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마치 컨베이어 벨트처럼 사람을 상품처럼 취급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2004년 9월 23일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청량리 588에 손님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닫는 업소들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은밀하게 조용히 영업은 계속되었습니다. 사실 청량리 588의 재개발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1981년 서울시가 정비 계획을 발표했지만 무산되었습니다. 1994년 도심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업소 사람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왜 반대했을까요? 건물주와 업주들에게는 재개발보다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더 이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매매 특별법 이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장사가 안 되기 시작했죠. 2012년 서울시는 대대적인 재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늦어도 2021년까지 65층 주상복합 건물 4개동, 랜드마크 타워, 초고층 건물들, 청량리 역사상 가장 큰 재개발이었습니다. 2015년 동대문구가 재정비 사업 시행 인가를 고시했습니다. 2016년 5월 1일 본격적인 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 2월 말 취재진이 청량리 588을 찾았습니다. 청소년 통행 금지 구역 표지판을 지나 골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리방들이 즐비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빈 유리방이었습니다. 빨간 X자가 그려진 유리 너머로 빈 의자와 하이힐, 메이크업 박스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아직 영업 중인 업소는 4곳뿐이었습니다. 한 포주 김씨가 말했습니다. 섭섭하죠. 25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그는 이곳에서 포주로 25년을 살았습니다. 알 굵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철거되면 어디로 가실 건가요? 여기 여자들이랑 같이 오피스텔이나 차려야지요. 먹고 살 방법이 이것밖에 없잖아요. 성매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더 은밀한 곳으로 숨어들 뿐입니다. 2019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청량리 588의 일부를 보존해서 청량리 620 역사생활문화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청량리 620이라는 이름은 실제 집원인 전농동 620번지에서 따온 겁니다. 박원순 시장은 이것이 서울의 역사이므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과 시민들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집창촌을 문화유산으로 보존한다고? 그럼 그곳에서 일했던 여성들의 아픔은? 부끄러운 역사를 왜 보존하나? 재개발 추진위원회도 반대했습니다. 해당 건물은 성매매 업소로 활용됐습니다. 굳이 이런 시설까지 보존해야 합니까? 서울시 관계자는 변명했습니다. 해당 건물은 숙박용도이지 성매매 업소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청량리 588이 워낙 전국적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아무리 청량리 620으로 이름을 바꿔도 사람들은 그 연관성을 알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2020년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 의혹으로 사망했습니다.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이 시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즉시 청량리 620 계획을 폐기했습니다. 흔적도 말끔히 없애겠습니다. 해당 자리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추후 도서관 건립부지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청량리 588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철거되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청량리역 롯데캐슬 스카이 L65가 들어섰습니다. 65층 높이의 초고층 아파트입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주상복합 단지입니다. 지금 그곳에 가보면 과거의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구글 지도에서 로드뷰를 켜보면 집창촌이 있던 부분만 로드뷰 표시가 없었습니다. 딱 티가 났죠. 하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사라졌습니다.
완전한 재개발이 이루어졌으니까요. 청량리 588. 세 자릿수 숫자로 불린 집창촌.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비인간화였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숫자로 부르는 것, 장소를 숫자로 부르는 것, 마치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추상화하려는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나 588 갔다 왔어. 이 말 속에는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다.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곳이 어떤 곳인지, 그냥 숫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수많은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유리 너머에 서서 선택되기를 기다리던 사람들. 그들도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588의 여자들이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청량리 620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부끄러운 역사를 보존하려는 시도는 거센 반발을 샀죠. 하지만 생각해봅시다. 역사를 기억하는 것과 미화하는 것은 다릅니다. 청량리 588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곳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곳에서 착취당한 여성들을 기억하는 것, 그 사람을 상품처럼 취급한 시스템을 기억하는 것, 우리 사회가 그것을 방치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건물을 보존하지 않아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로, 역사 기록으로. 청량리, 맑고 서늘한 마을,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지금 청량리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고 새로운 주민들이 이사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청량리는 다시 그 본래의 이름에 걸맞은 곳이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때 이곳이 588이라는 숫자로 불렸다는 것을,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 자릿수 숫자가 된 집창촌 청량리 588. 그 숫자는 사라졌지만 이야기는 남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또 다른 서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히스코리언이었습니다.